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지식횡단의 하루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한 뉴스 몇 가지를 가지고 리플을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체크해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플과 XRP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XRP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XRP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모건 스탠리도 사실 알고 있었죠. 이제 몇 달 전까지는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저거 사기다, 쓰레기들이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서 뒤로 이더리움 다 사고 리플도 사고, 그러니까 XRP죠, 다 사고. 그러니까는 돈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이 유택의 투자은행쟁이 최고죠, 모건 스탠리.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리플, XRP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 국제 송금의 표준이죠. 스위프트를 대체할 국제 결제 시스템의 유력 대안이다, XRP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최소예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비용이 절감되는데, 그러니까 최소 나라마다 뭐 다 다르니까 어떤 화폐를 그동안 써왔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어쨌든 최소한 기존의 스위프트 체계보다 비용 자체가 60% 절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리플 냈죠, XRP 냈죠, 블록체인을 사용을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효율성이 향상이 되는 거겠고요. 게다가 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끌었던 SEC 소송도 마무리되었고, 없어졌죠. 그래서 더욱더 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기타 다양한 금융 회사들이 이 국제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리플, XRP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적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게 제일 컸죠. 가령 은행 간에 한쪽은 송금자가 될 거고 한쪽은 수령자가 될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화폐로 어떻게 송금할지 모르고 저쪽은 어떤 화폐로 받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항상 랜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송금 쪽도 수령자 쪽 은행도 금융기관도 웬만한 유력한 화폐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달러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당연히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위안화도 갖고 있어야 되고, 파운드화도 갖고 있어야 되고, 엔화도 갖고 있어야 되고, 유로화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제송금 시장에서 은행들의 비용을 올리는 가장 1차적인 핵심적인 원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리플이라고 하는 브릿지 암호화폐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위해서 이 리플이라고 하는 XRP라고 하는 브릿지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특히나 더욱더 이제 은행에 있어서는 그런 부담들, 그 다음에 비용들이 많이 이제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거. 게다가 이제 또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지금까지 블록체인을 쓴 바가 없다고요. 써봐야 그냥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온라인과 온체인은 다르죠. 온체인은 블록체인이에요. 온라인은 그냥 인터넷이거든요. 인터넷 네트워크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은행은 기존에 온라인을 써야 될 부분도 있고, 근데 또 이거를 리플을 쓰려면 뭐 리플 등등의 XRP 등등의 블록체인을 쓰려면 이 두 개를 브릿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솔루션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기술이 리플 ledger, XRP ledger,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따라올 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더욱더. 뭐 예를 들면 스텔라나 체인링크도 그마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다, 좋은 블록체인이다 볼 수 있는데, 특히
기존 은행망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온라인 다 또 은행마다 틀리거든요. 이게 이 시스템이 이거에 다 리플 레저, XRP 레저는 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인터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호 간에 다른 블록체인 상호 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과 이 블록체인 간에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 레저, XRP 레저의 기술이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가 말을 안 해도 현실은 지금 리플, XRP를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암호화폐 3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 현실적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특히 국제송금 시장에서 리플, XRP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근데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XRP가 완전히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플 랩스, 그러니까 XRP의 회사죠. 회사 자체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목표는 스위프트 시장의 20%를 점유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시장에서 최대 목표가 20% 정도를 점유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리플이 가장 뛰어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많은 것은 사실인데, 예를 들면 XRP만이 국제송금 시장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체인링크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스텔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코인베이스나 서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제송금 관련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자회사에서 이런 국제송금에 걸맞는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 자체를 리플이 다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스위프트 시장의 일부분을 리플이 이렇게 점유할 건데, 그 점유 비율에 있어서 재면은 서로 각 블록체인 간의 어떤 장단점은 있지만 특히 XRP의 장단점이 되게 좀 도드라진다. 그래서 20% 정도는 충분히, 오히려 그 이상도 먹을 수 있지만 일단 20% 정도를 점유할 수 있는 그 정도 기술력과 그동안의 영업력, 시장력을 검증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역량 있고 오래도록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던 몇몇 분들은 만약에 XRP, 리플 랩스의 예상대로 스위프트 시장의 20%만 점유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다른 부분 말고 그것만 보더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가격에 대해 영향 미치는 바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30에서 35달러로 뛸 거다. 그러면 지금에 비하면 10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 6월에 리플이, 그러니까 리플 레저, XRP 레저가 EVM이죠. 이더리움 버추어 머신,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사이드 체인으로 탑재했기 때문에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국제 송금에 특화된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더리움과 같은 디파이나 RW 등의 이런 블록체인 금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가 풍부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라도 이 송금, 국제 송금 시장에서 목표대로 스위프트 시장에 약 20%만 점유해도, 뭐 50%도 아니에요. 20%만 점유해도 약 30에서 35달러까지 간다. 지금 가격에 10배를 간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여전히 저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XRP에 대한 보유 관점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뭐 지금 9월에 다소 눌리고 있고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매도할 리 없지만 절대 오히려 꽉 쥐고 계시면서 필요하다면 눌릴 때마다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확대 매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요 조정장이에요. 9월 조정장. 원래 이게 9월마다 조정장 오잖아요. 근데 특히 이번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MMF에 가 있는 현금성 자산이 7조 달러에 이른데 지금 9월 달에 사상 최대치예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은 시즌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거예요. 올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좀 특히 알트코인 시장이 뭐 비트코인도 그러지만 가격이 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큰 손들 이런 예비 투자자들이 좀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가격이 오면 다 이제 개미들 다 털고 나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건데, 지금 다른 것도 있지만 딱 그것만 보면 알죠. MMF에 무려 7조 달러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저희가 바퀴벌레 한 마리 봤다면 그거는 10,000마리가 있는 것이다. 자, MMF에 이 가장 현금성이 강한 MMF의 대기 자금이 7조 달러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있을까요?
이제 금리 인하되고 이러면서 뭐 지금 분위기 아시는 것처럼 9월 17일, 18일 FOMC에서 당연히 100% 금리 인하 될 것으로 보이죠. 논쟁이 되는 거는 올해 안에 2번을 할 거냐, 3번을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거를 말하는 거지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동안 사실은 암호화폐는 쓰레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린 이렇게 생각해 왔었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신경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9월에 좀 조정장이 와서 눌리고 있지만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찬스가 왔다. 정말 4, 5년 만에 혹은 10년 만에 찬스가 왔다는 부분 자각하시고 이번에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올 때에 대한 준비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XRP 날라다닐 거예요.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그런 부분 같이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유하시면서 저희가 XRP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XRP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실 저도 이미 지원금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초기에 받았고 앞으로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이 임자고요. 잠깐 영상 내리고 이 지원금 참여 꼭 해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30분에게만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뭐 그 다음 거는 우리 리플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 증시가 예상보다 악화된 고용지표에 따라서 하락 전환됐다. 얘 좀 막 튀었었는데 SP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좀 하락 전환을 했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좀 간략하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은 여러 가지 수사함들이 있는 건데 자 보십시오. 관세 전쟁을 했어요. 당연히 고용 지표가 안 좋겠죠. 왜냐면은 그 수입된 거 가격을 그대로 다 관세로 다 때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추려면 어떻습니까? 코스트를 낮춰야 되니까 더 뽑을 사람은 안 뽑거나 뽑아놓은 사람을 해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가 이미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예상했던 건데 중요한 건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아무리 수입 기업들이 이거를 좀 수렴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조금은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100% 다 관세를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면 또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태는 뭐냐면 이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이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단일 이슈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고용 지표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물가 지표도 상승하는 쪽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모순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어떻습니까? 고용도 나쁘고 경기도 나쁜데 물가는 올라간다. 뭐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다. 그래서 경기 망가질 것이다. 그래서 자산시장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고용 나빠지니까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가 인상 부분, 이런 부분은 일시적이다.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그래서 경기가 망가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쪽이 있고 이 두 개가 극단적으로 뭐 그 중간적인 입장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국가 정책, 국가의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린 지금 투자, 특히 암호화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단일 이슈만으로도 그것 때문에 고용지표 계속 안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계속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다?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채 문제예요. 미국의 부채 문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부채 문제를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게다가 두 번째로는 내년 11월에 트럼프의 아주 중요한
중간 선거가 있다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 시장도 주식 시장도 암호화폐 시장도 좀 가격이 좋아졌어 라고 하는 결과를 가진 상태에서 중간 선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또 두 번째로 그런 좀 약간은 부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고 그것도 올해 2번 최소 2번 한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2번 최소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M2가 이렇게 막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여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해보세요. 그건 뭐냐면 불나고 있는 그 산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폭발합니다. 폭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아니면 뭐 어쩌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관점 유지하시면서 재미가 돼서 털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위원장이 비트코인 비축은 최우선 과제다라고 했어요. 뭐 이거는 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언제 하는 거야?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그렇게 서둘러서 언제 할 거야 도대체? 올해 안 해? 또 내년에 한다고? 내후년에 한다고?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공부를 해보시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달러는 점점 종이 쪼가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각 나라들은 기업들은 기관들은 금이나 암호화폐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주식 가져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왜 국가가, 왜 기관이, 예? 왜 국부 펀드들이 금과 암호화폐를 가지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러가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하지 못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거를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제 막 찍어내봐요. 그럼 인플레이션 당연히 일어나고 달러가 같이 점점 하락할 겁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다 그걸 보는 거죠. 금 아니면 암호화폐인데 금도 가지고 있겠지만 이게 변수가 되는 게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너무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맞불을 넣어버리면 오히려 그들의 페이스에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어느 정도는 금을 비축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금값 막 뛰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암호화폐를 비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전략적 비축을 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5개 암호화폐 5개 블록체인 이거 잊지 마시고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이거 중심으로 투자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냥 몇 년 안에 전략적 비축을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가 마를 거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그 5개 암호화폐들 엄청나게 급등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유하시면서 관점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JP모건이 말했어요. 연준 다음 주 25bp 금리 인하 예상한다. 예, 저도 이렇게 예상해요. 어떤 분들은 50bp B컷을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 좋죠. 근데 저는 그냥 25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로도 일단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다는 거는 11월, 12월에 둘 중에 한 번 최소한 2번 다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한 번은 한다. 즉 연내 최소 2번 혹은 3번을 한다는 거에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뭐 25를 하냐 50을 하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런 관점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마카엘 벤더보프 애널리스트 되게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저도 이제 이 부분은 가끔 검색을 해서 치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알트코인 약세장이 끝이다. 지금 조정장이죠. 9월에. 향후 1, 2년간 강세장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아무리 못해도 올해 그전부터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이나 글이나 이런 데서 올해 이미 한 4월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올해부터 해서 최소 1, 2년 강세장이 올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왜냐면은 돈이 그렇게 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자산시장은 돈이 얼마나 풀리고 있고 어떤 속도로 풀리고 있느냐 이게 이제 1차적인 건데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그렇게 풀리고 있고 게다가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된 게 그 알파라는 건 뭐냐면 미국 부채가 이제 더 심각해져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달러의 역설인데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이 시간에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외통수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생명력을 연장하려면 그 다음에 어떤 근본적인 대안은 나중 문제예요. 계속 돈을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영국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알트코인 약세장 끝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대략 짧아도 1년 길면 2년까지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저는 100% 1000% 동의합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고요. 단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강세선이는 계속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계속 변동을 가지면서 산이 나타났다 계곡이 나타났다가 산이 나타났다가 계곡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계곡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조심하셔서 너무 머리끝에서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가지나 가슴 정도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분명히 계곡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다시 벌어둔 돈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꼭 기억을 하시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특히 알트코인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관점 꼭 유지를 하시면서 향후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리플, XRP에 관련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어떤 모건 스탠리의 평가를 시작으로 해서 그 외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뉴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XRP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